네, 이제 3분이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저는 취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현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약 10분 정도 안내를 드릴 텐데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관련돼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장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장표인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입장에서 실제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가지, 두 번째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께 저희가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실제 이 두 번째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의무기관을 종사할 자신이 있는 분께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다른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실제 요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장학금의 혜택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밑에 이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학금 수혜액이 등록금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내 장학이든 국가 장학이든 어떤 장학금의 합계액이 장학금 등록금을 초과를 못합니다. 따라서 희망사다리 인류형에 선발될 경우에는 다른 장학을 배제하고 무조건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그 200만 원의 취창업 지원금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실제 이제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그 이제 수혜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시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의무종사 미달성 시 수혜 장학금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반납액은 총 수혜 장학금에다가 실제 이제 총 의무 종사일분의 자녀 의무 기간으로 해서 만약에 의무 종사 기간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장학금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등록금이 400만 원이고 지금 3학년 즉 수혜 학기가 4회인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전액 장학금을 지금 이미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희망사다리가 아닌 어, 이런 분께서 만약에 희망사다리에 선정이 되신다면 이분께서는 실제 이제 2,400만 원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희망사다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1,600만 원의 장학금은 받을 예정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이는 결국 이제 800만 원, 즉 희망사다리 선정으로 인해서 800만 원 추가 수혜되는 금액은 취창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만약에 의무종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희망사다리에 선정이 됐는데 의무종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2,400만 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희망사다리 미선정이 됐더라면 당연히 반납이 없겠죠. 이 차이가 결국은 1,600만 원에 대한 장학 수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지만 나는 의무 종사 기간을 종사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실제 추가의 800만 원 혜택을 받으면서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혜받을 수 있었던 1,600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장학 수혜액이 전혀 없으신 분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선정되시면 이제 2,400만 원 수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반납이 없으시다면 그만큼의 어떤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3학년이시기 때문에 3, 4학년도 기간 동안 장학금을 뭐 다른 장학금을 수혜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희망사다리를 안 했더라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반납액이
발생될 경우를 이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인원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장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소중견기업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의무기관에 종사할 자신이 있는 분의 경우에 이 희망사다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다 신청하셨죠? 네. 그래서 그 장학생의 의무 및 유의사항이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뭐 이미 그 내용상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의무 종사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어, 창업의 경우에는 졸업 전 창업 기간도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 조기 취업을 하시더라도 졸업 이후의 기간부터가 인정이 되고 장학금 수혜 횟수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수혜를 받으셨으면 의무 종사 기간도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도 제가 요 설명회를 하기 바로 전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제 2014년도 희망사다리를 수혜했던 학생과 좀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이 실제 이제 취업 시에는 그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되는 업종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6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났는데 장학재단으로부터 그 수혜 장학금을 이제 반납을 요청을 받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희망사다리를 참여하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에 취업하게 될 때 장학재단에 필히 자, 이 기업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적용이 되는 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게 나중에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고요. 이 중견기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반드시 1599-229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 기업이 희망사다리의 대상 기업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창업의 경우에도 모든 창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영대 소식 24,140번 글에 첨부를 해 놓았지만 가능 기업 창업 간업 직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인당 매출액도 약 한 50여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숙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요 부분은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전부 다 재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무 종사 종료일까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두 가지 정도를 어, 취업하는 본인과 회사와 국가에서 이제 펀딩을 해서 실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실제 이제 모아서 그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2천만 원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이제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펀딩 금액이 그 소진되는 시점까지 공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월 정도에 그 예산이 저희가 소진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 소진 시점에서 만약에 희망사다리의 경우에는 의무종사일 종료일 이후에 이제 한 달 이내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는 이제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상반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제 1년이 의무 종사 기간이라면 상반기에 이제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죠. 만약에 또 6개월이라면 또 하반기에 또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은 변수도 있고 그 다음 그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시점에서 일자리 사업이 또 어떻게 정책이 변경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시점에 고용노동부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어, 어쨌든 모든 사업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년을 만약에 신청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취업 시점을 상반기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 다음에 6개월이신 경우에는 하반기에 취업을 하셨을 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게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프로세스의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학금을 지금 학교 쪽으로 이제 신청 접수해 주신 요 상태시고요. 학교에서는 인원을 저희가 이제 장학재단으로부터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에 확인해 본 바로는 4월 말 정도에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별 인원 배정 룰은 어, 전체 희망사다리 신청자 전국의 대학생 분의 영남대학교의 신청자, 그래서 그 신청자 포션만큼 실제 배정된 쿼터를 대학에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희망사다리를 100명이 전국에서 신청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만약에 10명이 신청한다면 우리가 10%를 우리가 쿼터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희망사다리 장학생 쿼터가 50명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5명을 배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교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결국은 이렇게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에 저희가 학생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저희가 선발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지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뭐 아마 저희는 이제 5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뭐 되면 뭐 보증보험 가입,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아마 5월 말에서 한 6월 초쯤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별 선별 인원만 한 4월 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은 장학재단의 업무 진행 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뭐 5월, 6월 한 뭐 그 6월 말까지도 그렇게 충분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좀 상당히 다른 장학금에 비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렇게 통상 이게 지급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정해지는 게 있으면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안내를 기다려 주시고,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장에서 저희가 이제 장학생 추천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장학생을 그냥 막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학재단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학업 성취가 전체 배점이 이제 만점 50점, 그 다음에 취창업 준비 계획, 뭐 유관 사업 참여, 졸업학기, 대학 별도 기준, 뭐 이런 총 이제 100점 기준으로 저희가 대학에서 사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가 뭐 5명의 쿼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신청자가 10분이시라면 지금 보시는 장학생 추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5분을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지금 신청 인원만큼 쿼터를 다 배정을 받는다면 뭐 전원 다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업은 뭐 어차피 뭐 정해진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서류 사정을 위해서는 제가 문자도 드렸고 영대 소식에도 올려놓았지만 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바로 메일로 회신해 주셨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메일로 4월 17일 5시까지 꼭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당 내용은 영대 소식 24,140번 글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참조 바라고, 관련해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그 다음에 053-810-1045 영남대학교 취업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회는 마치겠고요. 관련해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대 소식 글은 어,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영대 소식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4월 6일 날 게시했는데요. 만약에 글 이렇게 넘버로 찾기 힘드시면 찾기 기능에서 희망사다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지원금 및 사용계획서 신청서는 지금 보시는 첨부 파일 3번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각종 기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업무 처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첨부 파일 2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중소기업 연계에서 창업 연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물어주셨는데요. 예,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취업하는 시점에서 그 실제 취업을 할 때 이제 그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하시면 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장학재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번 학기부터 받는 건가요? 2학기부터 받는 건가요? 네, 이번 학기부터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좀 차이점이 신청 학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장학금을 이미 수혜를 받으셨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200만 원을 수혜를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고 등록금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장학금을 100만 원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희망사다리로 100만 원만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희망사다리로 전액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지금 이런 취창업 준비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20점에 배점이 돼 있는데 어, 실제 조금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그 지원금 사용 계획서에 좀 현실감 있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원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금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만점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데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지금 810-1145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뭐 다른 질문은 없으시니까 이걸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집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